자, 최근에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1기 베이비 부머에 이어 2기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머 954만 명이 지금 은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베이비 부머가 6.25 전쟁 직후에서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705만 명이 지금 얼추 다 은퇴했죠. 자, 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제가 64년생인데 저부터 이제 74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2차 베이비 부머의 제일 앞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954만 명인데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에 걸쳐서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1차 705만 명보다 많은 95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머도 돌아가시려면 아직 평균 수명이 요즘 85세니까 한참 남았고 2차 베이비 부머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705만 명이 은퇴하고 또 954만 명이 2차로 은퇴하면 결국은 지금 1660만 명가량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해서 이 사람들은 보유 자산이 1차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소득도 있고, 그래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수준이지 2차 베이비 부머가 1차 베이비 부머보다 돈이 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후도 지금 참 암담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들이 954만 명이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물결 시작, 일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머는 전체 인구의 18.6%, 한국 경제의 허리 중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주고, 그야말로 이들 은퇴 이후에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지금 생길 거다. 노동력 숫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 감소를 갖다가 촉발할 거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0.38%가 감소할 거다. 자, 요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2차 베이비 부머가 부유층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은 고작 이 정도다라는 한 기사가 나왔어요. 매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회적 은퇴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는 72.3세다. 그러니까 60세 넘으면서 은퇴해놓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은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강제적으로 내쫓는 비자발적인 실업이고 경력 단절이고, 한마디로 이제 소득이 급감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정년 이후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소득은 절반도 못 받죠. 그래서 은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그만 은퇴하기로 해서 하면 아유 즐거운 노후를 보내서야 하고 다 축하하는데, 한국은 은퇴 후의 삶이 대부분 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뭘 하고 살 거가 걱정이 아니라 어째야 삶의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 30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은퇴 이후에 개인이 이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노년에 빈곤하다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돈이 충분히 은퇴 후에 30년 삶을 지탱할 만큼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년 넘어선 사람 다수가 이만큼의 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로 평생 일하던 직장의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기대 수명은 82.7세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30년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금이 있다지만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은 48%, 52명,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2명은 연금도 못 받는 거예요. 자,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사람도 4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수명이 긴 나라인데 연금 점수는 최하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연금 관련해서 주요국 47개국 조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한국은 그 위에서 42위 C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노인들도 은퇴 후에는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후에 들어서 비참해지지 않아야 인생이 의미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낫다가 늙어서 빈곤해지고 비참해지면 이제 그게 참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빈곤하면 결국은 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 지남 장년 시니어들이 다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노동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나 그렇지만은 이들이 노동의 질이나 이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에 굉장히 자기가 한참 일할 때 대비해서 형편없이 낮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취업자의 5할이 비임금 근로자고 임금 근로자의 7할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대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생활비 충당 방법이 1위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든가 노동을 하든가 그게 44%라는 거예요. 2위가 연금으로 퇴직급여로 살아간다가 22%. 그래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0% 수준이에요. 3위가 재산소득, 즉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금으로 산다는 게 6.2%. 그 다음에 4위가 예금 적금으로 지금 은행에 예치해준 돈의 원금 이자를 써가면서 산다가 3.6%예요. 그래서 전체 합치보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10%, 연금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22%, 계속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44%, 가족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24%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이 노인의 10%만이 돈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22%는 연금 소득으로 빠듯이 살고 계속 돈을 벌러 놨어야 되는 사람이 44%고 24%는 복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국민 68%가 살기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물어보면 노후 준비를 한다지만은 국민연금 외에 별 대책도 없는 걸로 보이고 정년을 연장한다지만 그 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지 월급쟁이 80%가 일하는 중소기업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10%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90%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은퇴 후 필요한 월 소득이 153만 원이에요. 한 명에. 사망까지 4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한 명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까지 4억 322만 원, 4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월 153만 원. 남성 가구는 4억 1,544만 원, 여성은 좀 작아서 3억 2,500만 원. 상위 10%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는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6억 700만 원 정도예요. 하위 10%인 소득 1분위는 2억 2천만 원. 자, 그런데 은퇴 후에 이 4억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고령자 가구의 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갖고 있는 부의 편중이 심하다는 거예요.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이 전체 49%, 또 상위 20%는 전체 자산 61%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부유층 월소득 450만 원이 있는 사람들의 자산 소득이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부동산 임대가 만약에 지금 점점 거래되어 가는데 부실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은퇴 후 30년 살아가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